2024년 6월 1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새날 100만 기념 떡 케이크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제가 선물한 떡 케이크는 앞에 이렇게 방송 중에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임고 사장님께서 따로 선물해 주신 케이크에다가 불을 켜서 제가 마차님한테 이렇게 살짝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제가 출연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선크림 바르고 너무 밋밋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가서 그냥 선글라스를 낀 채로 그냥 마차님한테 케이크를 전달했는데 세상에 채팅창에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의 위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오늘 약속을 좀 지키고자 떡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 제가 새날 방송에 선물한 떡은 내돈내산입니다.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제가 그 떡 케이크를 알게 된 계기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평소에 봐주는 그 외동 조카 말티푸의 할머니시죠. 그분의 이제 칠순 때 그분의 조카분께서 그 떡 케이크 집에다가 떡을 맞춰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너무 예쁘다. 너무 고급지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혹시 케이크를 선물하게 될 일이 있으면 빵 케이크 선물하지 말고 떡 케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새날이 이제 100만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러면은 좀 기념될 만한 거 뭐를 좀 선물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케이크로 꽂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만 알아봤는데 그렇게 딱 꽂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차 생각난 곳이 이제 그때 그 까미 할머니 칠순 때 그 떡 케이크 생각이 나서 제가 그 까미 맘에게 부탁을 해서 사촌 오빠니까 그 오빠한테 부탁해서 어디서 떡 하셨는지 좀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날 이제 100만 근처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전,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왠지 17일 날 100만 파티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월요일 날 이제 픽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했고 어제 이제 픽업을 2시에 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저는 걱정됐던 게 뭐냐면 직접 가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그 까미 할머니 칠순 때 떡이 보기에는 정말 예뻤는데 제가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따로 이제 까미맘이랑 나와서 술 마시느라고. 그래서 과연 이쁜 만큼 맛이 있을까? 아니면 또 100만이라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또 좀 크니까 생각만큼 예쁘게 나올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2시에 픽업을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맛은 나중에 이제 새날 방송 끝나고 이제 떡 나누면서 먹어봤는데 맛은 나중에 먹어보고 와 진짜 맛있다. 마차님도 맛있다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비주얼 같은 거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축 새날 100만이라고 이제 따로 부탁을 드렸더니 그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렇게 검색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새날 로고가 이렇게 파란색이어서 그 색깔 위주로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떡을 들고 나오면서 사장님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날에서는 홍보하긴 좀 그렇고 제가 구입한 사람이니까 돈다방 미쓰리에서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떡 케이크집 이름은 호수 케이크입니다. 저기 신촌에 있고요. 아마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실 거고 뭐 픽업 날짜, 뭐 금액, 뭐 요청사항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주문서 작성하시면 픽업하시는 날 픽업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마 뜻깊은 떡 케이크 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두 번을 봤잖아요. 두 번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한번 혹시 떡 케이크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그 호수 케이크 사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라고 따로 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다방 미쓰리가 소개해서 떡 케이크 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시면 제가 약간 홍보하는 맛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다우지수 0.49% 상승, S&P 500이 0.77% 상승, 나스닥이 0.95% 상승했습니다. 이제 증시는요, 뭐 올라도 내려도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감흥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호재는 없고 호재라고 있어봤자 금리 인하 기대인데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악재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드러내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밋밋한 기싸움이 약간 좀 진행되는 증시가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6월 17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5월달은 마이너스 15.6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야야야 있지 5월달보다 9.6포인트나 상승해서 마이너스 6.0이야 라고 막 설레발을 치는데 그래 봤자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즉 뉴욕 제조업 지표라고 불리우는 이 지수는요. 기준이 0입니다. 0 이상이 경기 확장이요. 0 이하가 경기 위축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뭐 증시 영향도 있고 뭐 대선 앞두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게다가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무리 전월보다 9.6포인트 좋아져서 올라서 마이너스 6.0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선 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 과연 언제 보느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만약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자, 우리 지난번 6월달 FOMC 회의에서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 점도표를 한 번의 금리 인하 점도표로 수정한 거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뭐 놀랍지 않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다면 올해 2번이나 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멘트를 잘 집중해 보세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면 우리 연준은 점도표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잖아. 그러니까 한 번 할 거야.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서 한 방향은 뭐냐면 조금 과하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다면 이 얘기 뭡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다면 그러면 올해 2번의 인하 또는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표현은 한 방향이지만 경제 지표가 과하게 안 좋아진다면 한 번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지난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점도표 3번에서 1번으로 축소시키면서 이 점도표에 매몰되지 말아라라는 얘기 있죠. 그 이야기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다면, 즉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2달 연속 꺾이고 있는데 혹시 얘네가 다시 상승해 버린다면 금리 인하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멘트는 없는데 지금 우리는요. 경제 지표는 이미 둔화된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둔화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경제 지표는 각자 갖고 있는 속도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지금 고용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요. 죽쓰고 있던 경제 지표는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블랙아웃 기간이 지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점도표는 한 번으로 줄였으나 점도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즉 경기가 혹시 침체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의 생각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월에는 25bp 인하 확률 56.7%, 금리 동결 확률 38.5%로 9월에는 25bp 금리 인하하겠지라는 확률이 50% 넘었는데 고작 56.7%입니다. 자, 11월에는 25bp 인하 확률이 50%예요. 그리고 12월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 43%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도표는 원래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특히 고용 지표가 부진해지는 거를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말은 한 번의 금리 인하지만 한 번 이상은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에바코 ISI 수석 전략가가 뭐라고 했냐면 기존 S&P 500 3,750으로 예상했는데 6,0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연말까지 6,500도 가능해 라는 정신나간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 17일 현재 S&P 500의 지수 5,473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지금 6월 중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연말까지 6,500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 지표라고 합니다. 자,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와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올해 연준은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단 아까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된다면 한 번 더 이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금리 인하 없을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쓰리가 보고 있는 경기 전망은 연준은 무조건 금리 인하 할 거야. 근데 금리 인하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짠 하고 해석될 거라고요. 설명될 거라고요. 그때 그랬을 때 과연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 인정해야 되는 약간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만큼 셀지 얼만큼 약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점도표는 3번에서 1번으로 축소했습니다만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혹시 경기 침체라는 조금 센 단어가 이용되거나 아니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25bp 이상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2022년 하반기에 꼭 금리 인상을, 꼭 금리 인하를 25bp만 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제때 숙제를 못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똥줄 따가지고 75bp씩 인상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50bp도 인상했잖아요. 저도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완만하게 25bp 인상하고 완만하게 25bp 인하하던 연준이 갑자기 막 75bp씩 인상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줄을 놓게 만들었는데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도표에 매몰돼서 뭐 3번 하니 6번 하니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꼭 25bp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 금리 인하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은 금리는 안 할 것도 같고 이런 멘트는 주식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와 우리가 기다렸던 금리 인하한다라고 좋아할까요? 안 한다고요. 이미 다 반영됐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우리가 좀 아프지만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의 걱정을 살짝 하면서 연준이 아이고 깜짝이야 해가지고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를 반드시 25bp를 해야 된다. 몇 번을 해야 된다. 그 금리 인하의 범위와 횟수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시장이 반응할 어떠한 그 경기 둔화나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발작 같은 거를 우리는 이미 대비해야 되는 거지 금리 인하 범위나 금리 인하 횟수에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큰 이슈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드렸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뭐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였다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은 0.2%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건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지금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들이 모두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고 어떤 거는 감소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경제지표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6월 19일 수요일 방송에서 화요일 미국의 소매 판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